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무역이 뭔지 알아야 되죠, 무역이. 무역이 영어로 뭡니까? 라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트레이드라고 얘기하죠.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 트레이드 자체가 무역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영문과를 전공하신 분 잘 알겠지만 트레이드는 교역, 교환이라는 뜻입니다. 익스체인지 뜻이에요. 야구 선수들끼리 A팀에 있는 어떤 선수하고 B팀에 있는 어떤 선수하고 서로 바꿀 수 있죠. 그거 할 때 뭐 한다고 해요? 트레이드 한다 하죠. 야구 선수 트레이드라 부르죠. 그거를 무역이라 불러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무역을 트레이드라는 표현으로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영어 단어는 실제로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의 영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트레이드라는 단어는 국제 거래, 국내 거래 모든 걸 포함해서 상호 거래가 일어나는 상거래 방식을 뜻할 때 우리가 트레이드라는 용어는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교환이라는 뜻이에요. 교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드라마에서 무역업체가 배경이 되어서 나오고 또는 실제 우리가 무역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상사맨들, 그리고 실제 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무역이라는 개념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그래서 이 무역을 뜻하는 용어들이 사실은 뭐 foreign trade라는 용어도 있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용어도 있고 world trade라는 용어도 있고 영문으로는 다양하게 표시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점의 차이점이에요. 관점의 차이점. 우리가 보통 foreign trade, 외국 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무역. 외국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역을 하는 당사자 본인이 주관적 입장에서 무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외국하고 거래한다 해서 foreign trade, 외국 무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그 대외무역법을 영어로 표시하면은 Foreign Trade Act예요. Foreign Trade Act. 그래서 주체적, 주관적 입장에서 무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외국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nternational Trade라는 표현이 있죠. International Trade. 이건 이제 국제무역 이렇게 번역하는데 국제무역이라 번역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무역이에요. 사실 Foreign Trade도 무역이고 International Trade도 무역이에요. 근데 관점의 차이점이죠. International Trade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역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도 주관적 입장보다는 객관적 입장에서 정치, 언어, 종교, 사회, 문화적 관점, 화폐제도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 상인들이 거래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객관적인 개념에서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문으로 international trade라고 쓰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영어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international trade입니다. 반면에 국가와 국가 간의 장벽을 없애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에 있는 장벽을 없애고 거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세계 무역이라고 부르죠. 월드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월드 트레이드는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놓여 있는 장벽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바꿀 수 없는 장벽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은 문화, 그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문화라는 걸 가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종교적인 관점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에 놓여있는 정치적 장벽이라든지 경제적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통합을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랜 동안 쌓여왔던 관습, 특히 문화, 종교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관습은 깨트리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무역의 방식이 월드 트레이드죠. 하지만 이 월드 트레이드로 나아가는 것이 전 인류에 있어서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향하는 점이 세계 무역이라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실현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역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자를 이 무역이라는 글자는 한자를 번역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주체적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무역이라는 용어를 바라보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게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에 국제상거래라는 부분이죠. 국제상거래.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무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국제상거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문으로도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이라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이라는 표현을 International Trade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문헌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즘 이제 국제상거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즘 또 블록체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그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던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이제 무역에서도 흡수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자무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우리 그 무역업체에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해외시장 조사 단원에 들어가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그 일반적인 해외시장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공동시장이라고 부르죠. 특히 알리바바,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2021, 이런 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 상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온라인 공동시장이라고 부르죠. 이런 온라인 공동시장에서 상인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팩스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대금 결제하고 물품이 오고 가는 이런 이제 전자적인 형태의 무역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그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서 인간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대 컴퓨터,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으로 해서 전자계약이 실현된 날도 골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시중에서 많이 듣는, 또는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블록체인하고 관련되어진 기술이 지금 이제 전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약하고 관련되는 데서 일반화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러죠. 스마트 컨트랙트.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실제 무역에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적, 제도적 부분에 대한 그 정비가 굉장히 필요하죠. 서술에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역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깝깝하게 느끼실 게 법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라든지 이제 국제거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도와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강의 순서에 따라서 잘 따라 먹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에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해서 이제 크게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적 의미의 무역이라 되어 있죠. 자, 협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협의적 의미의 무역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하고 수입을 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품, 유형제를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무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의적 의미의 무역은 눈에 보이는 유형제뿐만 아니고 무형제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있죠,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또는 이런 용역과 같은 자본거래를 포함해서도 무역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무역을 이제 광의적 의미의 무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수출하고 수입, 물품, 눈에 보이는 물품의 수출, 수입을 얘기할 때는 협의적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무역 거래의 대상은 유형제뿐만 아니고 무형제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형태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무역하고 관련된 법규가 크게 3대 무역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역 관련 기본법은 50개가 넘어요. 50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검역법이라든지 마약법이라든지 식물방역법이라든지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심지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도 전부 무역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역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3개에서 우리가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요 3개를 이제 무역 3법이라 불러요. 무역 3법.